해 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어린 왕자 9화.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오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이 그저 모래밭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우리의 우물은 마치 마을의 우물 같았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은 찾아볼 수 없어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해. 모든 게 갖춰진 우물이라니.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밧줄을 당겨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들었던 낡은 풍차가 깨어나듯 도르래가 삐걱 소리를 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들어봐요. 우리가 자고 있던 우물을 깨운 거예요.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들긴 무거울 거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담 위에 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출렁이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였다. 물을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에 가져다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우리는 축제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즐거워했다. 그 물은 분명히 우리가 먹던 물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별빛 아래를 행진한 끝에 찾아낸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얻은 물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유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반짝이는 불빛, 자정 예배 때 울려 퍼지던 음악,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았던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의 별사람들은 한 정원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 맞아.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고 말고.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나는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숨쉬기가 훨씬 편했다. 동이틀 무렵 햇빛이 비치면 모래는 꿀 색깔을 띈다. 나는 꿀 색깔의 모래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괴로울 것이 뭐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저씨,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 말이냐? 약속했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끼적여 두었던 그림들을 꺼내 들었다. 어린 왕자가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요. 아, 그러니?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 여우는 귀가 꽃불처럼 보여요. 너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피식 웃었다. 얘야, 너무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다니까.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내미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네요.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근처 어디였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가 만난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을 내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1년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내 말이 맞는 듯 했다. 아, 나는 겁이 난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저씨의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요. 나는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나는 두려웠다. 어린 왕자가 들려주었던 여우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길들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우물 옆에는 낡아 허물어진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두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아니,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서둘러 돌담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대답했다. 맞아. 모래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을 잘 보라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내 독은 어떠니?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만 가. 난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돌담 아래에는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어린 왕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달려갔다. 내 발소리가 나자 노란 뱀은 꺼져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 작은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몸을 감췄다. 나는 돌담 아래에서 눈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끌어안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도 얘기를 나눈다니. 나는 어린 왕자의 목에 둘린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눌러 마사지하고 물을 마시게도 했다. 이제는 그에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힘없이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가냘프게 뛰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쳐서 기뻐요. 이제 아저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기계를 고쳤다는 소식을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소 우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별은 아저씨 집보다도 훨씬 멀어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기처럼 품에 꼭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이 어린 왕자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과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어요. 굴레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기다렸다.
어린 왕자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무서웠지? 어린 왕자는 두려웠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으면서 어린 왕자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더 무서울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가야, 내 웃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요. 내가 지구로 왔던 그곳 위에 내 별이 뜰 거예요. 아가야, 그 뱀이나 만날 약속이나 별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게 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느 별에나 꽃은 필 테니까요. 그래.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소리 같았어요.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요. 생각나죠? 물이 아주 달콤했잖아요. 그래. 밤마다 별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 아저씨가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테니까요.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가 웃었다. 어린 왕자 9화를 읽어드렸습니다.